제가 대학 4학년 때쯤 겪은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이 답답해서 용하다는 할머니 무당을 물어물어 찾아갔더랍니다. 어머니가 방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자주 아프다고 하지 않냐며 대뜸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프다고는 하는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금 딸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꼭 한번 데려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날을 잡았습니다. 사건은 목요일 밤 12시에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찍 가야 한다며 빨리 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잠이 안 와서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우리 집 거실을 왔다 갔다 하듯이 맨발로 쩍쩍 이런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분이 지났을까 들려오는 그 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제 방에서는 구조상 거실과 복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거실과 복도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을 헤매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얀 소복을 입은 160cm 정도 되는 여자 귀신으로 보이는 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집 방문을 왔다 갔다 하며 누군가를 찾고 있더군요. 그런데 또 다른 발소리의 누군가는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방이 현관문 기준으로 제일 먼 곳에 있었는데 현관문 제일 처음 나오는 방이 오빠의 방과 옷방이었어요. 그 방문을 열어본 후 제 방문 쪽으로 시선을 두더라고요. 그때부터 눈앞에 보이던 상황이 안 보였고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하던 바로 그때 하며 제 방 쪽으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발소리가 섞여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눈이 나빠서 완전히 자세히는 못 봤지만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왔고 고개를 약간 떨궜지만 눈만큼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노래 본다는 표현이 더 맞았겠네요. 저도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여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왠지 그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노려보기만 했지 절대로 방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눈싸움을 하는 도중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새 그 여자가 사라지고 저도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에 자려고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잠들었다가 아침 8시에 엄마와 이모 할머니와 함께 무당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 할머니까지 함께 차를 타고 어느 산으로 향했는데 차 안에서 할머니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학생이 구슬한다길래 우리 할아버지가 학생 집에 찾아갔어. 할아버지가 식탁에 앉아서 식탁 옆에 있는 사진들도 구경하는데 갑자기 웬 소복 입은 처녀가 다용도실 베란다에서 나오는 거야. 그 처녀는 할아버지가 안 보이거든. 그 처녀 기가 안 좋게 느껴져서
할아버지가 계속 그 여자 뒤를 쫓아다녔어. 그러다가 그 처녀가 학생방으로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뛰어서 그 여자보다 먼저 학생방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계속 들어오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방 한가운데서 금강경을 읽었거든. 그랬더니 방에는 못 들어오고 고년이 문 앞에서 학생을 계속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저 학생도 고년이 보이는지 그 여자를 계속 쳐다보는데 어휴, 둘 다 얼마나 기가 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국 같은 곳을 하면 알게 됐는데 그 여자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고 할머니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보채니까 할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전생에 네 때문에 죽은 여자여. 30년 전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로 가득 차 있지만 25년 전 강서구 가양동 일대는 말 그대로 화와 발판이었죠. 실제로 그 앞 가까운 한강에서 고개를 잡아 연명하는 어부 아닌 어부가 저희 외할아버지였을 정도로 서울에는 찾아보기 힘든 촌동네였습니다. 외가댁에 있는 마을의 가구수가 한 10개 남짓이었고 유명한 장어집이 3곳이나 있어서 마을의 사람들이 주 수입원이 장어집에 관련된 일이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형세는 마을 입구와 산을 끼고 돌아가 시내 쪽으로 가는 형식이었고 마을의 뒤쪽은 올림픽 도로로 막혀있는 산골 마을의 형식을 띤 마을이었습니다. 산 정상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탐욕시험 한다며 많이도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마을을 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동산을 끼고 비포장 도로로 나가야 했고 가까운 슈퍼도 그 산을 끼고 나가야 하는 형태였습니다. 아마 여름날 밤 한 10시 정도로 기억됩니다. 외할머니께서 슈퍼에 심부름을 시키셔서 외할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달빛에 의존하며 슈퍼로 페달을 열심히 밟고 갔다가 외할머니 심부름을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 중간에 작은 동산이 하나 있었고 그곳을 통해 공동묘지로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 저로서는 그곳에 자전거를 세울 일이 없는데도 그땐 대체 왜 그랬는지 자전거를 세우고 동산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 불구하고 겁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흰 소복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보이는 어떤 물체가 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뭔가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꼭 개처럼 4발로 그 동산 위로 올라갔는데 다급하게 쫓기는 개처럼 손발이 파바박 하면서 그렇게 기어 올라가더군요. 공동묘지 쪽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나오고 몸이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 자정의 산 정상에서 소름 끼치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분명 그 울음의 정체는 제가 봤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단 1초도 못 자고 혹시 저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눈물만 났습니다. 다행히 저를 찾아오진 않았지만 다음날 산 정상에서 마을 공동묘지 어르신분들이 몇 분 올라가셨습니다. 그 당시엔 영아가 죽으면 아기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주었는데 그 아기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고 묻은 지 얼마 안 된 아기 시체 상반신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소리를 우리가 엿듣게 되었죠. 한동안은 외갓집에 가질 못했고 25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그 기억이 내를 떠나지 않습니다.